그렇군요. 그러면 의료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좀 시급하게 필요할까 그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세 분 이렇게 계속 토의하셔도 참 재밌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아쉽게도 잠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재 선생 여기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식이 너무 문제여서 참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꼭 지역사회 문제만은 아니다. 제가 이런 공감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의 개인이 중독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정말 어떤 유난히 어떤 중독적인 성향을 좀 따라가시는 성향이라든지 또 불안한 성향이 이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굉장히 심한 중독 증상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50에서 70% 이상의 아이들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같이 갖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상담과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아이들의 어떤 회복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가족 내에서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관련된 어떤 학교의 문제라든지 또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충분히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중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실태 조사를 1년에 한 3,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저희 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약 한 20%, 15% 정도 아이들이 어떤 위험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한 10% 정도 해당이 되고 저희가 한 3회기 정도의 이제 위기계획 혹은 이제 고위험 어떤 개입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그냥 집에서만 어떤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하는 것 외에도 어떤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친구들은 저희가 메시지를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형님들께 다 알려드리는데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치료나 이런 의료 현장으로 오게 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또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담당 우리 스님들께 저희가 꼭 당부를 드리면 정말 부모님들이 거부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아이가 혹시라도 혹은 우리 아이가 정신과 혹은 어떤 이런 상담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행이 안 되고 여전히 그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요 어떤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 어떤 특정한 정말 아주 특별한 아주 좀 특이한 아이의 문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격리될 아이의 문제로 보는 프레임보다는 함께 같이 겪어나가야 될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고 어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극복하고 나면 다시 일반적인 또래 친구들 다르지 않을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이런 어떤 인식이 있을 때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인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편견을 조금 더 좀 타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상담하시는 스님들 중에서도 이 어떤 의학적인 문제들이 정말 잘 관리되는지 왜냐하면 잠깐 한두 번 병원에 방문했다가 치료를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정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잘 함께 정말 사례 관리가 잘 되고 가족 관리가 잘 되면서 이 모든 프로토콜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 의학적인 거는 이제 항상 저희가 의학적인 부분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료 현장에서 아쉬웠던 점 중에 마침 카톨릭 교회 이제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신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정말 아쉬웠던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발언을 마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전에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하니 왜 그 활동을 하니 하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고 학원을 가는 거 말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놀 곳이 없어요. 놀 곳도 없고 집이 만약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면 있을 곳이 없어서 가끔은 저한테 선생님 혹시 잠깐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 병원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 가면 쉴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는 못 가겠어요. 정말 일주일 제가 그러면 입원을 시켜서
그래서 푹푹 쉬었으면 돌아가라. 가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장소를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조차도 너에게 어떤 개인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제 생각에 바람직한 어떤 장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거 외에 다른 어떤 학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어떤 공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활동 외에 뭐 영적인 활동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이든 할 수 있던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요. 여기저기 권해봐도 아이들이 막상 가서 있을 곳이 너무 없고 할 활동이 너무 없습니다. 또 안전한지 장담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청소년의 중독과 관련된 이 귀한 심포지엄 열어주셔서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대안적인 활동들 혹은 더 뭔가 더 생산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천주교에서 많이 제공을 해주실 수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장과 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